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다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니, 네, 감기가 저절로 드네요. 제 목소리 너무 이상해서 어떡하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맹맹이 소리네요, 진짜. 네. 추석맞이 대특집.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책은 추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겨보는, 네, 음식 관련된 책이에요. 네, 음식 산문집인데요. 권여선 씨가 쓴 오늘 뭐 먹지라는 책입니다. 네,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누가 추천했을까요? 네, 윤마담이 추천을 한 책입니다. 네, 참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책 소개는 윤마담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목만 들었을 때 확 끌리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오늘 뭐 먹지가 매일매일의 고민의 화두인데 이 책은 권여선 작가가 소설이 아닌 먹거리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맛을 키운 건 파라리 소주였다고 할 정도로 술과 안주를 즐기는 작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뭐 먹지에는 오늘 무슨 안주 먹지? 안주라는 글자가 빠져 있다고 할 정도로, 네, 권여선 작가의 예민하고 세심한 입맛이 이 책에 고스란히 배어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있고, 요리를 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 들게 합니다. 잠깐. 네. 일단 워낙 권여 선생님이 내공이 많은 분이라서 글이 참 좋죠. 네, 그죠? 네, 네, 어떠셨어요, 이마담님은?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첫 작품인가요, 권여 선생님? 그럼요. 아니,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을 때 굳이 작가를 기억하진 않는, 보통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분의 이 소설이 기다려진다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그냥 제목 따라. 그렇구나.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주실래요? 네. 윤마담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술 안주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예요. 모든 음식을 이거는 뭐랑 먹어야지 이런 게 있고,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사실 감자탕 이런 걸 안 먹었거든요. 네, 저도 대학교 안 들어갔을 때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음식이 맞아요. 안주화돼서 먹을 수 있게끔 되고, 그러니까는 농담으로 저희 딸이 좀 이렇게 편식을 했더니 제 막내 동생이 언니 걱정하지 마, 술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명언을 남긴 적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명언이네요. 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그러면 봤더니 뭐 해먹는 것도 좀 나와서 내가 혹시 해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다가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생기는. 네. 왜냐하면 해가는 과정이 너무 고단한 음식들만 잔뜩 나와 있어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으시던가요? 저는 부추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되게 맛없어요. 엄마가 바삭하지 않아서?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음식을 되게 못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면 엄청 잘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썼지만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굳이 잘할 필요는 없겠다. 누군가 해줬을 때 감동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부추전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거의 친정에 갈 때마다 해달라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추전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네요. 윤마담은요? 뭐가 제일 여기서 먹고 싶은가요? 딱 읽는데 막 정말 군침이 돌던 그런. 저는 얇게 썬 김밥 얘기할 때. 김밥.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맛있는 만두에 대해서 만두는 맛없을 수 없다. 맞아요. 만두는 진짜 맛없을 수 없는 음식. 네. 만두 얘기 나왔을 때 만두랑 김밥 그냥 평범하면서도 만들기 어렵고 그렇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다 우리가 아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사 먹을 수도 있는 음식도 많고요. 그런데 되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음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권여선 이 작가가
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보여요. 음식을 준비하고, 네네. 뭐 식재를 준비하고, 그걸 기다려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도끼라면 도끼가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흉내내겠는데, 그런, 왜, 짱아찌류들 있잖아요. 네. 잘 못해요. 성격 급해가지고. 네, 시도도 안 해봤어요. 시도도 안 해보셨구나. 알겠습니다. 굳이 그걸 책은 크게 5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 청춘의 맛, 여름, 이열치열의 맛, 가을, 다디단 맛, 겨울, 처음의 맛, 그리고 환절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춘의 맛에서는 이 책을 안 보셔도 대충 어떤 것들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되고 대학을 가면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들이라든지 입학을 하면 뭐 그런 것들도 많고요. 이열치열의 맛도 뭐 면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땡초 이야기 여기 되게 많이 나오죠. 땡초는 드시나요, 두 분 다? 설마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세요? 저도 땡초 너무 좋아해요. 네. 냉동실에 많아요. 냉동실에 넣은 건 안 되죠. 아니요, 선생님 다진 거를 넣으셨죠. 생거를 넣으신 건 아니죠. 냉동실에요? 생으로 넣어서 뭘 넣었을까요? 된장찌개에 하나 둘. 네, 생으로 받았는데 저희는 매운 걸 아무도 못 먹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좋은 거라고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름 땡초면 진짜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된장찌개에 2개씩 넣으세요. 그거 넣으면 못 먹는다니까요, 저희 집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 콩나물국에도 딱 하나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럼 그냥 냉동실에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버려. 아니, 버리기에는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여름 땡초인데. 네. 그거 진짜 맛있는 건데. 저희를 주세요, 차라리. 네. 팔던가, 저희한테.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무 얘기도 여기 많이 나와요. 네. 무 정말 맛있죠, 가을무. 그죠?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겨울은 아마 좀 이렇게 뭔가 국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재밌었는지 네,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네. 김밥을 네. 사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저희 친정엄마 김밥을 되게 잘 마셔서 네. 어머님 진짜 음식 잘하시나 봐요. 언제 잘한다는 걸로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네. 그런 걸로. 아니, 잘 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김밥을 되게 잘 싸주셔갖고 저도 종종 싸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난 김밥보단 그냥 통으로 먹는 김밥을 더 좋아해서 미인들만 좋아한다는 그 통김밥. 그러니까요. 키가 크고 어머 그런 거야? 제가 이러서 먹는데 되게 그 부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 게 그 시대의 그 이쁜 숙모에 대한 주변의 그 반응,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슬픈 내용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시대엔 마치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만들어서 그냥 먹어봤어요. 김밥에 통으로. 네, 제가 사진 한번. 네네네. 그거. 근데 뭐 들어간 거는 뭐 집에 있는 반찬 정도 들어갔지만 네. 또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통김밥. 그 에피소드 재밌었어요. 친구랑 이렇게. 네. 그죠? 아버님, 그 친구 아버지 성교 가서 같이 먹었던 이야기. 윤마담은요? 통김밥 하니까 저는 엄마가 항상 바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4명이니까 편하게 해놓는 음식이 김밥이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30줄 이렇게 어머니가요? 멋지시다. 쌓아놓고 자르지 않고 부엌에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통으로 하나씩 먹고 그러다 보면 김밥이 하루 새에 다 사라지고 30줄이요. 그때는 엄마가 보육원이셨나요, 어머니? 가난했으니까 소세지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아껴서 밥이 많았던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밥 말고 속이 꽉 찬 김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서 한 줄씩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속이 꽉 차고 아주 얇게 썬 그런 김밥이 좋고 네. 그리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선배 손에 이끌려서 만두집에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학교 앞마다 그런 잘하는 만두집이 하나씩 있나 봐요. 예, 근데 이 권여선 선생님 다닌 학교 앞에 그 만두집이 유명했었어요. 네, 유명했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부군도. 네.
아니다. 부부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여튼. 저희 학교 근처에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조차 없는. 저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학교 앞이 아니라 옆 학교 외대 어딘가엔 있네 만두집은. 괜찮네. 근데 거기 만두를 아저씨가 직접 빚고 계시는 걸 이제 다 볼 수 있고 너무 맛있었는데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제 후배가 아끼는 후배가 100kg가 넘는 입학할 때 당시에 그랬는데 걔랑 굉장히 죽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는데 2학년이 돼서 걔가 군대에 가야 된다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일정 이상 넘으면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검 받기 전날 그 만두집에 가서 한 메뉴를 6개 한꺼번에 시켜서 둘이서 그걸 다 먹고 걔는 면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만두를 면제받는다는 소식. 죄송한데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꾸. 저는 여기서 어묵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어묵 먹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개인적으로 어묵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묵 정말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부산 출신이다라고 4년밖에 아기 때 안 살았던 부산 어묵 맛있죠. 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부산역에 가면 부산 버스터미널도 그렇고요. 어묵 파는 집들이 쭉 있어요. 그 안에. 거기 가면 땡초 어묵이 있거든요. 땡초를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부산에 왜 얼마 전에 한 4, 5년 됐네요. 혼자 그냥 간 거예요. 그 최백호 노래 때문에. 낭만의 대학. 아니 부산에 가면이라는 최백호의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튼 그래서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인데. 그래서 뭔가 나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오뎅을 서서 그 오뎅 국물과 먹으면서 그렇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 서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매워서 운 줄 알까요? 땡초 오뎅이니까 좀 맵긴 했는데 여튼 그래서 부산하면 저는 어묵이에요. 부산하면 어묵 이렇게 되어 있고 늘 그 어묵 국물이 생각나면 마음이 헛헛할 때면 가끔 부산에 혼자 몰래 갔다가 그날 갔다 그 어묵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를 안 봐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요. 네. 한번 해보시라고는 권하지 못하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묵 얘기할 때 참 짠했어요, 혼자. 대체적으로 이 요리들을 다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순대, 만두, 김밥, 부침개, 죽, 면, 땡초, 밑반찬, 냄비국수, 가을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꼬막조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다들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누구랑 먹었고 어떻게 먹었고 뭐 옛날에 엄마가 어떻게 해줬고 간을 내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음식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만 단독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음식과 얽힌 뭔가 에피소드가 있고 우리한테 그게 이렇게 계속 그 맛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 엄마가 담가줬던 동치미, 엄마가 구워줬던 고등어가 먹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아내가 해주는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네. 그럼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엄마의 음식이 다 맛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재수없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맛을 그렇게 붙들고 못 놓나.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나를. 그쵸. 그건 것 같아. 내가 그냥 밤늦게 집에 들어가도 새벽에 막 술을 먹고 막 눈을 비비고 있어도 뭐라 안 하고 따뜻하게 내어주는 뭔가가 먹고 싶은 거죠. 그게 딱 엄마가 해준 뭐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다들 어떤 행복의 순간을 맛으로 어떻게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권여선 씨도 어떤 음식들에서 헤어진 남자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물론 그 음식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라며 말했지만 기도 하고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혹시 막 슬프거나 뭔가 하루가 부대끼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런 음식들이 있으세요? 생각나거나 이건 누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너무 평안하게 사셨군요. 그건 아니고 평안하게 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케이. 이게 되게 디프레스 되었을 때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떡볶이를 사다가 맥주랑 한 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만감이 되게 오거든요. 그게 그렇죠. 두 개 다 그렇죠. 그 탄수화물이라 엄청난 포만감이 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던 옛날부터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할 때 너무 자주 하면 또 식상해진다고 스스로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씩 그래서 얼마 전에도 괜히 너무 다운돼서 오늘은 점심 뭘 먹지 하다가 냉동실에 그게 있는 거. 요즘에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떡볶이들이. 네, 냉동 떡볶이 말씀하시는 거죠? 조리만 그냥 하면 되는. 그거에다가 낮에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기분이 되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운 떡볶이에 맥주. 네, 맛있겠네요. 그것도 규율이 있으세요? 자주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제가 입이 되게 짧아서 아침에 먹었던 걸 저녁에 잘 안 먹어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듣는 분들은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딱 입 짧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입이 남편들이 짧아야 와이프들이 걱정하잖아요. 저는 제 입이 짧아 제가 걱정인 거죠. 아침에 했던 반찬을 저녁에 먹기 싫은데 반찬을 잘 못하고 늘 그런 상태인 거죠. 어제 수원에 저희 친정의 시댁이 수원에 정말 남편이 도둑인 줄 알았다면서 드시고 있던 것까지 갖고 왔다고. 싹두리 해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랬습니다. 바람직한데요. 훌륭합니다. 네, 윤마담은요? 저도 단 게 땡길 것 같은데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자주 푸는 것 같아요. 매운 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속이 아플 때까지. 요즘엔 또 그런 음식류가 자극적인 게 많아서 속이 따가울 때까지 먹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운 거는 사실 맛이 아니라고 하는데 통각인데 왜 우리는 그 통각을 찾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더 아픈 거야. 혀를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니까. 아니 요즘 중고생들한테 1등 얼마 전에 1등 했던 컵라면이라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닭. 네. 매워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누군가가 저랑 같이 친한 사람이 전 먹으면 실려갈 거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운맛을 찾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그죠? 왜 그럴까? 먹으면 입만 아픈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더 아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저는 몸이 아프려고 하면 진짜로요. 귀신처럼 엄마가 끓여주던 김칫국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세상 내가 끓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쵸. 우리 엄마 분명히 김치랑 콩나물밖에 안 넣었거든요. 내 기억에는. 근데 그 시원한 국물이 생각나면 무조건 아픈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게 딱 생각이 나길래 아프겠구나 했더니 이 지경이 된 거죠. 늘 그래요. 늘 그 김칫국이. 그래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김칫국을 좀 연습해서 나한테 한번 끓여주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김치 넣고 물 넣고 콩나물 넣고 땡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땡이다 너는. 그렇게 해서 그 맛이 나오겠냐. 네. 저도 그래서 누군가 그런 걸 좀 끓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요즘이 집밥의 전성기? 정말 전 그 대목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다들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니까 그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고. 그럼요. 내가 들어가서 내 손으로 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수고로움이 먼저 느껴지고 또 방금 얘기하셨듯이 김칫국이 김치랑 콩나물이랑 물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물도 내야 하고 여러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요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해주는 그 밥 한 공기가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다들 서로 그런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도 그게 갈급한 그쵸, 거죠. 맞아요. 우리도. 네. 온 마음을 나한테만 오롯이 다 바쳐. 이거 사실 근데 엄마들밖에 거의 안 되죠. 해주는 그 밥이 요즘처럼 그렇게 조석으로 그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면 일단 고단하고. 그렇죠. 벌써 냄새에 취해 있고 입맛도 짧은데 벌써 먹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음식은 그 뭐라 그럴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대목은 울컥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들이 도시락도 싸줬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급식이 없었죠. 두 개씩, 기본 2개, 점심 저녁. 그땐 자녀들도 2-3명 있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2명, 3명 많았어요. 네, 많았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빠들은 아빠도 도시락을 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물론 안 그러셨지만.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시락까지 그걸 다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가면서 도시락까지. 그 고단함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고단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늘 그렇게 되어 있던.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같이 사는 사람한테 참 못하는 거죠. 늘 생색을 내면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네. 도시락 얘기가 우리가 어머니가 도시락 사줬을 때 어머니가 생색을 내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도 안 냈죠. 저는 남편 한 2년 도시락 사줬을 때 정말 생색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도시락을 이제 안 먹고 싶어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순간에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아마 우리 남편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할 테지 제가 싸준 거 먹고 싶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저는 그게 정성을 다한 게 아니라 생색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생색을 다하죠. 저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식재를 샀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아는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다 엄마가 해준 뭐예요. 근데 그 메뉴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흔한 것들. 근데 다 엄마가 해준 것만 먹고 싶다는 거지. 아니 왜들 장가는 갔나 몰라.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얻어먹을 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온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먹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요리를 좀 자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 유학할 때 외식하는 게 비싸죠. 네, 비싸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 했었고 근데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요리를 해보기도 했었고 학교 학생들 자주 밥도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외식을 못하니까 대부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집에 와서 또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요리도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요리의 재미도 느꼈고 그리고 그때 정말 계절에 따른 음식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단언컨대 그때는 사랑하셨네요. 네. 그렇진 않고, 근데. 아니요, 단언컨대. 그게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쵸. 손님들한테 잘했죠. 아니, 손님을 사랑한 게야.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세월이 가면서 항상 반찬 투정, 나는 열심히 했는데, 반찬 투정을 하거나 혹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상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리랑 가사 일이 너무 여성들한테 편중되니까 미용의 경우에도 여성 미용사보다 뭐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인데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남자들이 가끔 해보고 새로운 분야라서 흥미를 느껴서 그렇지 여성들은 그게 너무나 일상화된 삶의 노동이 되었기 때문에 뭐 창의력을 덜 발휘했을 수도 있고 정성을 더 이상 쏟기 싫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았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 그때 요리를 즐겼었던 그때가 떠올랐고 그 공부와 음주, 요리에 공통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정말 우리
저녁 한 끼가 뚝딱 만들어지는 네. 게 아니라 메뉴 선정부터 재료 그렇죠. 준비까지 네.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시세끼를 매일 항상 머리에 하고 있으니까 요리가 재미가 없어지고 힘든 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는 뭘 하지? 네. 라고 하는 고민이 들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식구가 없으니까 식재를 많이 사다 놓지를 네.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정말 식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그럼 또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의 냉장고는 어쩌면 저렇게 다채로운 것들로 가득할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딱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진짜로. 지금도 이혼하시겠다고 주구장창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80이 넘으셨습니다. 네.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도대체. 나는 왜.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저는 반대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왜 다 해야 되지? 일을 하거나 전업주부건 일을 한 여성이건 간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같이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 해봐 이러면 똑같거든요. 라면 아니면 소세지를 구워주는 거기서 거의 발전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 번 해봐라는 1년에 몇 번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내가 굳이 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어머니한테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만 해도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노력이 별로 안 드니까 어느 때는 조금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다 몇 끼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가끔 그렇죠. 뭔가 그리고 여기 작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또 네. 그 지난한 손질하는 과정도 그쵸,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자신만을 위한 음식을 네. 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귀찮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권여선 작가가 그쵸. 보면 네. 그걸 시장에서 일일이 사다가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그리고 사실 그 명란도 저도 명란을 네, 네. 이렇게 가끔 보관합니다만 저염 명란을 보관하지만 그거 다 랩핑해갖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번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파란 많이 사잖아요. 네, 명란이 이렇게 낮게 이렇게 으깨져 있는 거, 네. 으깨져 있는 상태에 그냥 그 쓱쓱 바르게 스프레드처럼 네, 네, 네. 그렇게 많이들 하고 막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래기 다듬는 시래기 전부 다 나 다듬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고단하다. 저는 결혼해서 시래기 딱 2번 해봤거든요. 제가 말리고 다듬고를 했는데 2번 다시 안 해요. 정말로 그게 엄청나요, 일이. 엄청나고. 여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오롯이 본인이 차려서 네. 오롯이 이쁘게 소주 한 병을 네. 놓고 먹는 게 멋졌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기적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겠는데 사랑은 안 하나 보다. 왜냐면 저를 위해서 저는 단 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이상하게 안 해줘요. 그쵸. 안 다른 해줘요. 걸 하고 네, 싶어요. 네. 다른 거. 다른 거 뭐? 다른 거 뭘까? 즐거움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요리하는 거 말고 이런 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온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니까 뭘 만들겠다. 그건 좀 신나요. 네. 네. 신나긴 하지만 맛은 담보를 못하지만 일단.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분명히 나도 나를 아끼는 방식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잊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이거 보면서 명란은 한번 사서 이게 한 덩이씩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번 넣어놨다가 나중에 누가 오면 간장을 꺼내고 명란을 내고 고추를 다듬고 해서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혀 뭘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맞아. 네. 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지 상대방들한테.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라고. 근데 나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과 시댁에 너무 시달려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서
일부분 되게 많이 나를 포기했던 그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누가 나한테 그러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나 싶어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뭘 주로 샀냐면 맨날 머리 짧은데 맨날 머리핀 이런 걸 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늘 핸드메이드 하나 만든 걸 되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는 걔가 그냥 그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다라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 한 번도 못 샀대요. 아, 네. 네. 본인이 집 돈도 벌고 가난하지도 않은데 그게 안 사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머리가 짧아서 핀을 안 꽂아도 그렇게 이쁜 핀이 좋아서 사갖고 이렇게 전시하고 보고 이런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되게 사치인가? 요거 하나라도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거는 누가 진짜 걔한테 강요한 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왜냐면 저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책의 제목도 오늘 뭐 먹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묻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권여선 작가가. 오늘 나 뭐 먹지? 신나서. 신나서 나 소주 한 병이랑 뭐 좀 해서 차근차근 뭐 좀 만들어서 먹지라고 하는 그 뭔가 생기 같은 거, 그 반지르한 윤기, 마음에 곁들여 있는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져서 엄청 부럽고 엄청 슬펐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나한테 한 번도 요즘에 그걸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오늘 너 뭐 먹을래? 라고 나한테 한 번, 제가 제 이름을 말했군요, 지금. 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은 이 어떤 음식보다도 이 마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야겠구나.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너 오늘 누굴 만나고 싶니? 너 오늘 뭘 하고 싶니? 이렇게 정말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만 물어보죠. 너 뭐 먹고 싶니? 뭐 해줄까? 아니면 뭐. 네, 우리 정마다님은 특히 그렇죠. 다른 사람 너무 배려해서. 근데 정말, 이제 늙고 병든 몸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를 좀 챙기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여선 산문집은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음식에서 막 불어나는 온기들이 그 따뜻한 온도들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음식은 차야 맛있고 어떤 음식은 뜨거워야 맛있다. 그 온도가 있다. 그 물질과 맞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구나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프고 부러웠어요. 정말 이 작가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미련해서 못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을 배려하지 말고 스스로를 챙기십시오. 먹는 것만큼 이제 배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리고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저희가 명절 특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못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침개예요. 늘지 않는 부침개. 부침개. 명절의 영향이 아닐까. 사실 금방 따끈따끈하게 부쳐서 상에 올리기 전에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우면서 잘 먹거든요. 그 식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침개 부치고 나면 볼이 이만해진다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먹으면서 내 손으로 부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가끔 뭐 가족들이 원해서 하면 그렇게 반죽이 엉망진창으로 잘하려고 해서 돼요. 잘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쌤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늘상 자기한테 물어보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금방 읽어요. 이거 장담컨대 한 3시간도 안 걸리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짧은 책 안에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쁜 표현들도 많고요. 그래서 골라오셨을 텐데, 그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네. 어떤 문장들이 참 좋던가요? 어떤 게 듣고 있으면 침이 고이던가요? 제가 먼저 하나 하면 저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난 설에 먹은 부드럽고 고소한 도미찜 맛이 아련히 떠오른다. 입가의 미소가 절로. 명절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싶다.
태고적 조상들이 명절을 기리고 기다렸던 이유도 이렇게 휴식과 충전, 감사와 즐김에 시간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참뜻을 잊은 지 오래인 듯하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자기 언니랑 같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두 분이 도미찜을 해먹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잠깐 미국에 살 때 명절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명절 음식을 해서 명절 음식을 1도 안 먹거든요. 입도 짧지만 진짜 저는 부칠 때도 간 보는 거 한 입 배물 먹고는 절대 먹지 않는 음식, 명절 음식 특히 전인데 미국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포트락 파티를 하는데 그 명절 음식 하나씩 가지고 오길 제가 근데 그때 뭐냐면 동그랑땡을 해갖고 왔어요. 다 치대갖고 원래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해갖고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랬던 것 같은 거죠. 명절을 정말 즐겼던 것 같은 거예요. 음식 하나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명절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성의 노동력을 너무 강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것도 예전에도 그러지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이 집안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기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것도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어서 명절이 오는 게 싫은 게 아닌가. 이분은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럴 일은 없고 그냥 명절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언니랑 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그 시간들을 참 행복하게 쓸 수 있는데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꼭 쓰는 걸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일들 같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다들 모여가지고 굳이 다 싫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뭔가를 바꾸면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의무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동그랑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완자전 같은 거를 하나를 그냥 맛있게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먹고 놀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완자전이 만들기 힘든 음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구색에 맞게끔 뭐를 해놔야 되고 상해하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꼭 이렇게 오더 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명절 앞두면 다들 힘들죠. 그래서 명절이 익숙해지지가 않고 갈수록 더 싫어요. 익숙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시각이 너무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 너무 다 그렇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이번 주까지만 가면 자긴 너무 좋겠다. 그쵸? 다음 주는 휴가니까. 쌍욕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 근데 물론 예전에 그런 아버지들이나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저희는 안 참여하면은 저희 두 여인이 죽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자기 일은 아닌 거죠. 자기가 특별히 스마트해서 도와주는 거지. 뭔가 서포트 정도는 하는데 내 몫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자기 집인데. 저도 제 몫은 아니에요. 자기 조상이고 자기 집인데. 저도 서포트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왜 싫으냐 싶었다면 내가 언젠가 메인이 될 거라는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게 있어서 더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는 여전히 서포트일 테고. 그러니까요. 전 지금은 서포트지만 뭔가 언젠가는 메인. 우리가 같은. 더 많이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건 아니고. 단호하게 아니랍니다. 그렇군요. 윤마담은 어떤 문장 골라오셨어요? 저도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작가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땡초 때문에 땡초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서 땡초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은 늘 그렇게 한여름 땡볕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내 몸은 그 욕망을 따라주지 못했다. 내 몸은 늘 허약하고 비겁하고 차가웠다. 그래서 나는 내 입안의 작은 동굴 안에서만이라도 그 열기를 아낌없이 발산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계절을, 그 여름의 열기를, 그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맺혀있는 땡초를 끝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냥 좋았어요. 그 문장 참 좋았어요. 맞아.
이 마담네 집에 좋은 땡초가 있다고 사심이 이렇게 발동을. 좋은 땡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선물 받은. 아니, 선물 받은, 이렇게 막 선물 포장 이게 아니고, 어느 분이 받아서, 되게 좋은 고추야. 누가 줬겠어요? 누가 주셨겠죠? 그러니까 네, 아시는 분이 좋은 걸로 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땡초를 보고 좋은 고추야라고 할 때는 진짜 맛이 잘 든 땡초인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땡초 아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말인 거죠. 갖고 왔는데 당황한 거죠. 저는 이 감자탕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이 권여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미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간순이로 임명했다고 하는 대목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늙은 간순이로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음식의 맛에는 화학적 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마법적 작용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첫 맛이 주는 놀라움 속에는 어린 나를 동료처럼 존중해준 어머니의 신뢰라든가 내게 맛있는 감자탕을 먹이고 싶어한 한 남자친구의 애정 같은 마법의 조미료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목구멍에서 국자가 튀어나오는 고통을 느끼며 잊지 못할 첫 국물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네, 그 부분도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네, 진짜로 이게 음식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감자탕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못 만나보는 게 이렇게 애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자탕을 안 먹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아무도 내게 감자탕을 권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순대를 권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두랑은 소주를 먹어봤어요. 만두랑 안 어울릴 것 같죠, 선생님? 아니요, 저는 뭐 일상적으로 만두랑 소주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빨간 소주, 지금 말하면 20도 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소주에다가 만두를 먹곤 했었죠. 네. 제가 통금이 9시여서 그거를 4시부터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먹고 취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근데 낮에 만두집 들어가면 되게 덥거든요. 그쵸. 찜통에. 만두, 술이 금방 올라요. 그래서 절대 애미애비를 못 알아보는 상황에 금방 도달해요. 그리고 9시까지 가야 되니까 버스를 8시쯤에 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퇴근 시간이에요, 일반 어르신들. 술이 잔뜩 취한 여자애가 비틀거면서 타는 거지, 남들 퇴근할 때. 근데 참 만두랑 많이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술이 어찌나 먹고 싶은지 이 책 보면서 혼났어요, 아주 그냥. 네. 소주랑 뭔가를 먹고 싶어가지고 참 되게 아팠던 때였는데 그랬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저희끼리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아침에 만둣국을 먹고 왔어요. 네. 어제 먼 길을 나서면서. 네, 그쵸. 어제 받아갖고 와갖고. 만드신 만두도 있죠? 네. 역시 삶의 라이프가 저게 다르다, 질이. 네. 아니, 받아갖고 와서. 어쨌든 걸 해주시다니. 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뭐의 차이일까?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계절이 바뀌면 때 되면 뭘 사야 되고, 때 되면 뭘 만들어야 되고, 우리 어머님도 사실 이제 식구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때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시래기를 말리고, 때가 되면 뭐 장을 담그고, 그 만두도 직접 빚으셨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왜 갔냐면 때가 돼서 대하를 먹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딱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그렇죠. 지금 대하철이죠. 지금 선생님. 먹어야 된다. 다음 주가 추석이지만 상관없다. 와라. 가서 실컷 먹고 잘하셨어요. 냉장고를 다 태워가고.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뿐이잖아요, 인생이. 그쵸. 그러니까 9월 지금 대하를 놓치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 번 놓치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올해 저희가 진짜 매년 먹거든요. 근데 저희 사실 시어머님은 안 드세요. 그 비린 걸 전혀 못 드시거든요. 거의 한 2점 정도 먹으면 끝이거든요. 근데도 식구들을 위해서 그걸 사갖고 오셔서 해주신 거 집에다가 그거를 대단하신, 제가 봐도 근데 모성애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쨌든 그러신데 그러니까요. 남편분은 그 사랑을 늘 받으면서 자라왔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갈급했겠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근데 올해 대하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대하 중에 제일 크게 크고 맛도 보통 크면 맛이 없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사는 그 양식장이 있는데 그분도 올해가 자기가 양식한 것 중에 최고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네, 많이들 드셨으면 왜냐면 그게 딱 9월 말에서 10월 초밖에 안 되고 참고로 1kg에 3만 원, 2만 5천 원에 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하철이네요 지금. 네. 저는 주말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 엄마는 고추 말려서 이렇게 빨대예요. 네. 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고추를 그걸 물로 다 씻습니다. 씻어서 다시 말려요. 네. 못 믿으셔가지고. 성정이 아주 안 좋죠. 그걸 또 다 닦아요. 4번, 5번을 닦아서 맞아요. 아주 깨끗하고 곱게 해서 고춧가루를 내세요. 근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걸 해놓고. 아프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누구를 그 고춧가루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성격 나쁜 딸은. 막 그랬더니 빛깔 좋은 김치 담아서 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된다고 이제는 여든이 넘었는데 딸들도 다 나이가 이제 먹을 대로 먹었는데 네. 엄마가 왜 해주시냐 막 이랬는데 근데 문득 내가 저걸 뺐으면 또 전양반은 물끄러미 먼 산만 보고 앉아있겠고 네. 싶으니까 이도 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뭘 준비하고 뭘 말리고 아이들한테 그랬다고 전화를 하고 네. 그걸 빙자로 얼굴을 보자 하고 네. 뭔가 근데 내가 다 하지 마. 올스톱에 아프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말이 얼마나 모질게 들릴까. 그래서 또 전화 끊고 또 속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참 요즘은 제 삶이 진퇴양난입니다. 모든 맥락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정말 형벌과도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예. 되게 착하신 것 같이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친정엄마 전화드렸더니 누워 계시는 거 힘들어서 엄마 왜? 그랬더니 마늘도 맞아요. 마늘도 해서 다 빠서 냉동실에 딱딱 넣어놨대요. 그렇죠. 딸들 주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유, 미쳐. 차마 하지 말란 말 못하겠는 게 내가 그거를 털어갖고 오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또 털어왔구나. 참 보통 만약에 네. 다른 걸 만약에 해서 아프다 그러면 그걸 왜 이럴 텐데 막상 마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그래서 네. 이랬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힘들구나. 그래서 어제 갔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가까우니까 점심 네네. 먹고 시댁에 점심 먹고 보통 오후에 가거든요. 네. 갔다가 엄마가 또 냉동실에 보니까 노란 게 잔뜩 있는 거예요. 마늘이죠. 한우를 딱 싸주시길래 또 감사하게 또 갖고 왔죠. 네. 그 죄는 다 따님한테 갚으시면 돼요, 나중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죄도 대물림 된다고. 중요한 건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들은 40 정도 됐을 때 그런 거 다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저는 새색시 같은 수준의 요리밖에 아직도 못하는 거죠. 발전할, 사실 아까 제가 제 남편이 1년에 몇 번 하는 거 발전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받아먹고 내가 발전을 하면 못 받아먹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네,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음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그리고 그게 삶인 것 같고요. 네. 그죠? 늘상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죠? 여튼 잘 쓰여진 책이고 감칠맛 많은 책이고 이런데 네. 읽으시다 보면 다들 어디론가 이렇게 돌아가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날 테고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확률도 되게 높고 헤어진 연인일 확률도 높고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들. 네, 자 그러면 더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평을 좀 해주시고 추천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재미에서 만점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심심하실 때 그리고 뭔가 오늘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들면 진짜 먹을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 같은 책이고 특히 우리 큰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제가 집에서 권여선 작가님은 간순이라고 했는데 우리 큰아들은 제가 장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미각이 예민해서 제가 간도 보라고 하고
귀신같이 맛있는 것과 맛없는 걸 분간해내고 간도 잘 맞춰서 제가 장금이라고 부르는데 장금이가 요즘 책을 통 안 읽는데 이 책은 재밌게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금이가 그렇게 책에 취할 나이가 아닌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건데 그 정도 나이의 남자애들이 네, 그렇긴 해요. 네, 그렇게 막 책에 취하고 하면 그것도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네, 그 장금이를 그냥 내비두시기를. 저분은 아드님하고 연애를 하시려고요. 네.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가 봐요. 네. 연애 대상은 다른 분으로 삼으시는 걸로. 그 집에 계시잖아요. 다른 분 한 분 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한때 선수 음식을 해주며 사랑한 적이 있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마담님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못 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좋아만 하지 잘은 못 마시는데, 와인이랑 뭐 소주랑 맥주 요 정도 좋아하고 독한 술은 위스키 이런 건 전혀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술을 좋아해서 남편도 되게 술을 좋아해서 둘이 네. 자주 마시는데 저희는 진짜 아무거나 갖고 암술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갖고도 와인을 먹고 오, 멋지다. 막 이러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음식에 맞는 술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음식에 조금 안주에도 조금 집중을 해서 그 술도 맛있게 술에 어울리게끔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저도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분이 되게 글을 정말 잘 쓰시구나 했던 것들 몇몇 곳에서 정말 확연히 아까 땡초 설명할 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에 있으세요 지금? 먹어보고 119 해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매운 걸 1도 못 먹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미를 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5점이에요. 그래도. 네. 많이 주셨네요. 네. 책을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책 표지입니다. 노란색 책 표지에 오늘 뭐 먹지? 라고 크게 쓰여 있고요. 아마도 두부와 제육볶음인가요? 아마도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고추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안주 대백과사전 불러도 될 정도로 술에 맞춤 안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술은 어떤 안주랑 먹냐보다는 누구랑 먹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누구가 요즘 없네요, 제 인생에.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내내 어찌나 슬프던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눈망울만 바라봐도 제 욕심이 과합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근데 막 그 코끝에 흐르는 예쁜 기름기만 봐도 혹시 미간을 타고 오르던 그 즐거움을 생각하며 그 목덜미로 흐르던 그 예쁜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네요. 제 눈에 요즘에. 그러면 나는 오늘 뭐 먹지가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이제 다 그런 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는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거에라도 충실하자. 나를 위해서 이번엔 나를 위해서 좀 밥상을 차리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에게 주는 따뜻한 선물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저처럼 지나가버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5점 줬습니다. 네, 땡초 때문에도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곧 추석이죠.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네, 그 MBC나 KBS 옛날에 추석 되면 이렇게 둥근 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 공익 광고처럼 막 하잖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디 계시던 행복한 추석 연휴, 마음 덜 상하는 추석 연휴, 그리고 맛있는 것들 많이 나누는 그런 추석 연휴 보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제 목소리가 괜찮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추석 맞이 인사. 보름달처럼 빵빵해지세요. 악담이신데요. 네네. 나만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데 되게 먼 길 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차 조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명은 되게 마음이 곱고요. 한 명은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명절 앞두고 심술 모드입니다. 네네네. 심술 모드라고 말은 하고 되게 예쁘게 하고 앉아있어요. 네, 이상합니다. 여튼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